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내신 그리고 학승으로 아주 이름을 붙인 지간 스님에 대한 추모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착석해 주십시오. 2012년 제9차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뒤에 도표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 당대표 최규원 선거인단이 벌써 4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당 선거인단까지 포함하면 57만 명, 아마 내일이 마감일입니다. 아마 70만을 넘어 국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간 포스센터의 회선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참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대폭 서로를 확대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나라당 당대표 선거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분이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자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았다는 분은 아직 스스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의하면 현직 국회의장 또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입법부 수장인 현직 국회의장이 당대표 선거에서 돈을 들여서 금권선거로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비대위는 검찰에 고소를 의뢰했습니다만 이런 한나라당 지도부 선거 집권 세력의 추악한 실태에 대해서 먼저 고소에 앞서서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대상자를 빨리 소환해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이면 검찰이 국기문란행위였던 디도스 테러 공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몸통은 없이 역시 꼬리만 발표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박희태 국회의장과 최구식 의원의 비서관 둘이 공모해서 지시한 것으로 그야말로 몸통 없는 꼬리 수사로 꼬리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마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특검 법안을 제출해서 특검을 통해서 이 국기문란 행위인 디도스 테러 공격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눈앞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진표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미디어래법 처리를 위해서 개최한 국회 문방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소위 구성안을 오전에는 날치기로 상정하고 밤 11시에 날치기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시대 99%의 서민을 빚더미에 몰아넣고 90조 원 부자 감세로 1%의 재벌가 부자들에게만 막대한 부를 안긴 이 정권이 가계부채와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 가계의 시청료 부담까지 떠안기려고 하는 이 수신료 인상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거, 이건 한마디로 대국민 선전포고를 자행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이러고도 한나라당이 쇄신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KBS에 지금 필요한 것은 수신료 인상을 위한 하루 2번씩 날치기해서 봐주는 것이 아니고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인 중립성, 공영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의 개선, 이것이 시급한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랩 법안도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2008년 헌재의 위헌 판결 이후 방송광고 시장을 2년간 입법 미비 상태로 방치한 채 무책임하게 집권 여당과 정부가 이런 무책임한 상황으로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자신들이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 언론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완전한 법을 밀어붙이는 한나라당의 파렴치한 행태에 온 국민이 분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작년 연말에 방송시장을 약육강식의 정글로 방치하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머금고 차악의 입법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보도 편성과 방송광고 판매 분리의 원칙을 지키고 취약한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의 생존을 지원하기 위해서 방송광고 시장을 무법천지로 방치하는 것보다 최소한의 틀과 원칙을 정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고 미흡합니다마는 이번 회기 중에 미디어랩법 입법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올 4월 총선에서 분노한 국민들과 더불어 한나라당의 무책임함과 파렴치함을 심판하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디어랩법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난무했다고 하는 고승덕 의원의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가 우박 쏟아지듯 퍼붓는 상황에서 최시준 방통위원장의 비리 의혹이 터진 직후에 이번에는 집권 여당의 총체적인 부패 비리 구조가 탄로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아직도 찻대기당의 본색을 버리지 못하고 뼛속까지 썩은 한나라당,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국민적 심판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위원장 즉각적으로 사과하시고 한나라당도 알고 있는 그 돈을 준 돈봉투 대표가 누구인지 국민 앞에 밝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검찰에 스스로 고발하십시오. 검찰이 오늘 성관이 디도스 테러 사건 결과를 발표하는데 박희태 국회의장과 최우식 의원 비서의 단독 범행이고 배후나 밑선은 없다고 꼬리 자르기식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입니다. 최우식 의원이나 범인들이 이름 석자만 되면 알만한 배우가 있다고 스스로 암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나와서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경찰 수사 과정을 개입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한 그런 청와대의 눈에 빤히 보이는 정황 증거에 대해서도 검찰이 도대체 뭘 어떻게 수사했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범인들 간의 돈거래가 확인됐는데 검찰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밝혀낸 것이 없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 특검을 통해서 끝까지 사건의 실체를 반드시 명명백백히 규명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후원회장을 지낸 최신일 세종나무여행 회장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돼서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법이 어딨냐 하고 검찰의 수뇌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천신일 그 대통령의 친구를 특별사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특별사면을 시키기 위한 꼼수 처리에 검찰 수뇌부가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런 짓을 하면서 디도스 테러에 대한 명백한 배후를 밝혀내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민주당에서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이 천신일 이 회장의 상고 포기한 경위를 법사위를 통해서 추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인기 최고위원 하시겠습니다. 예,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입니다. 민생을 도탈에 빠뜨린 이명박 정부의 서민 무시와 농민 무시 정책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속과 바락에 따르는 농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우를 축산하고 있는 축산인들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의 무능으로 전국화로 확대됐던 구제역 이후로 속값이 떨어지고 소비가 감소함으로써 소득의 감소폭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모든 원령의 한국으로의 미국소의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위생조건 타결을 정상에다 선물로 제시한 이후로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의해서 한우 농가의 기반이 또 한 번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정부의 고환율 정책은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의 이익은 되지만은 결과적으로 수입 사료에 의존해서 소와 돼지를 길러하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료값 부담이 축산의 붕괴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2007년도 대비 그 작년 말까지의 사료값은 51%가 상승이 됐습니다. 부자들을 위한 고환율 정책, 우리 축산 농민 다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두가 이 정부의 무능한 구제역 대책,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의 선물로 제공했었던 미국산 모든 원료의 석유 수입 개방, 그리고 고환율 정책으로 한 사료값 인상, 이 모든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들어서서 초래한 현상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 정부는 사과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반성할 것을 촉구하면서 꾸준히 우리 민주당을 비롯해서 국회 농식품위원회에서 주장을 했었던 사료안전기금 조성을 하루빨리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료안전기금 조성을 해서 사료값이 올라갈 때에는 업체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하고 저리 융자해서 가격 인상을 완충해주는 제도를 수차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소액 경기기를 듣기만 할 뿐 전혀 대책을 내놓지 않습니다. 미국은, 일본은 그와 같은 제도를 이미 시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그와 같은 품목별 안전기금 제도는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재정 당국자들의 의견이어서 이 기회에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확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암소 도태자금으로서 한미 FTA 후속 대책으로 300억 원을 정부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규모를 500억 규모로 늘리고 초기에 방출해서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가임 능력 있는 암소를 과감하게 도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촉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쇠고기의 국내 시장 격리를 강력히 해야 됩니다. 정부가 수매해야 됩니다. 수매 비축해서 사르 대북 지원과 함께 우리나라의 쇠고기도 대북의 식량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남북관계의 개선과 대화의 문을 트는데 지렛대로 활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부의 농업에 대한 무성의,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토합니다. 이 정부가 농업에 대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느냐를 반성하고 금방 말씀드렸던 세 가지 대책은 꼭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정부와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최민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최시중 방통위 체제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방송 장악에만 열을 올려서 최시중 방통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국가통신 경쟁력은 크게 떨어졌고 원칙 없는 행정으로 방통위 신뢰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제 방통위가 비리의 온상이 되려나 봅니다. 이미 방통위는 방통위 파견 청와대 행정관 실무자가 성접대를 받아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내부위원이 국감 대상과 같이 문광위원과 술자리를 함으로써 또 방통위 위상을 실추시킨 바 있습니다. 이때 최시중 위원장의 특별보좌관이 온갖 비리 저질러서 이제 방통위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꼼꼼히 보시면 이번 방통위 특별보좌관 정용욱 비리는 지상파, 케이블, 통신 대기업을 넘나드는 이건 전방위 비리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쪽에 있는 온갖 사업 관련 승인권,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특별보좌관 정용욱 비리 이외에도 방통위 주변에 지금 어떤 비리가 웅크리고 있는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요. 그리고 이미 무능한 위원장, 비리위원장, 방송장악위원장으로 낙인 찍힌 최시중 위원장은 지금 즉각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